너무나 의미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총장 간의 사이는 멀어지고 타 대학과의 악감정만 쌓아가던 지난 날들.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던 부경대와 해양대의 합병 계획은 지난 16일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명단이 발표되면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뽑힌 30개의 대학 명단 속에 국립부경대학교라는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해양특산화대학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예비지정은 거뜬히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탈락한 것일까요? 국립부경대와 한국해양대의 통합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서가 예비지정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탈락은 대학가뿐만 아니라 해양산업계에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본교의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사업 참여 소식이 들릴 때부터 예비지정 탈락이라는 결과를 예측한 이는 거의 없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학 통합에 따른 인재 육성의 시너지 효과와 해양수산이라는 지역적 차별성으로 주목받았던 부경대와 해양대. 심지어는 지난해 글로컬 대학 1기 사업에서 국립대인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모델로 본지정 대학에 선정된 바 있기에 2기 사업인 부경대 한국해양대의 선정에는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볼까? 부산 한 사립대 총장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두 대학 모두 국립대이고 해양수산 분야를 핵심 모델로 정한 만큼 본지정 대학 선정까지 무난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탈락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결과 발표 당시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지역 이런 것은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고려는 없었지만 지난해 사립대, 전문대에 대한 홀대론이 많았어서 평가할 때 가능하면 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심도 깊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예비지정대학 20곳 중 사립대는 14곳에 달했고 전문대가 참가한 예비지정대학은 5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립대 4곳이 예비지정대학에 포함된 것을 고려해도 부경대, 한국해양대가 제안한 기획안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탈락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부경대 한국해양대 통합은 내부 구성원들의 큰 반발을 받았는데요. 단독 모델이 아닌 통합형 모델로 급변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각 학교들은 다수의 공청회를 가지며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에 학생들은 총궐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과 국회의원 후보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우리 대학을 주목하였고 혹자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반발이 탈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을 신청한 대학 중 내부 갈등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확한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여 예비지정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장영수 총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결과가 우리 대학이 가진 잠재력과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는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차기 총장 선거를 거쳐 마지막 글로컬 대학 사업의 준비를 재개할 것임을 밝혔죠. 그렇게 마무리된 두 대학의 통합 관련 비상 상황은 첫 번째, 차기 총장 및 집행부 구성과 두 번째, 마지막 글로컬 대학 30 사업 준비라는 결과를 맞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이유들 이외에도 이미 각종 언론과 대학들은 우리 대학의 글로컬 대학 탈락 사유에 대해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이 부경대에게 엄중히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대학 구성원들 역시 본 사업이 우리 학교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학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그 후년에 있을 글로컬 대학 선정에 또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결과라 해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어긋남이 발생해버린다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누군가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억하며 한 사람의 독단적인 사업 진행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아리시 부경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